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대표입니다. 현재 이자카야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열심히 유튜브 요리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요리는 요리가 아니라 여러 요리에 다양하게 아주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스 한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뭐 찍어 먹는 그런 용도 소스가 아니고요. 야끼, 데리야끼 소스라고 많이 부르는 건데 오늘 만들게요. 보통 여러분 뭐 장어구이집 가면은 장어 이렇게 찍어 먹을 때 사용하는 소스 있죠. 장어 찍어 먹는 걸쭉하고 진한 소스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장어 구울 때 이렇게 바르면서 굽잖아요. 소스를 진한 간장 베이스의 진한 검은색 소스, 오늘은 그걸 만들 겁니다. 데리야끼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데리, 양념, 진한 걸쭉한 양념을 바르면서 굽는 걸 말하는 건데 꼭 그 용도 아니더라도 뭐 초밥이라든가 롤, 뭐 찍어 먹는 소스로도 여러 가지 용도를 쓸 수 있어요. 특히 뭐 가정에서 뭐 덮밥 요리를 할 때 그 덮밥의 곁들이 소스로 사용하게 되면 맛이 아주 좋아집니다. 오늘 보여드릴 소스는 소스 레시피는 업소용은 아니에요. 일반 업소에서는 좀 더 복잡하고 좀 가정에서 구하기 힘든 그런 재료를 이용해서 특별한 맛을 내지만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재료들만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잘 배워두셔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리야끼 소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양파를 먼저 좀 구워야 돼요. 양파 한 절반, 큰 양파 한 개에 뭐 절반 정도 절반 정도 되는 양입니다. 불에 구울 때 빨리 익을 수 있도록 좀 얇게 썰어서 준비해서요. 이게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좀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풀어줘야 불이 닿는 면적이 많아져서 잘 구워지니까 좀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자, 석쇠, 뭐 석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여러분. 뭐 그냥 뭐 그릇가게에서 파는 그런 석쇠, 뭐 제가 지금 쓰던 거라 조금 지저분한데 그냥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양파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냥 직화로 강한 불로 좀 뭐 굽는다기보다는 태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뒤집어주면서 잘 구우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좀 태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뭐 제가 까맣게 될 만큼 너무 바짝 태우시게 되면 안 되고요. 너무 쓴맛이나 탄맛이 나니까 양파의 어떤 익은 양파, 구운 양파에 양파가 불에 닿았을 때 나는 향이 있어요. 그 냄새가 좀 진하게 나오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굴려 하지 마시고요. 자, 이 정도면 됐어요. 그래서 자, 팬 다시 올리고, 자, 냄비 위에 구운 양파 자 놔주시고요. 자, 제일 먼저 간장을 넣습니다. 이 간장은 여러분 그냥 일반 진간장이에요. 뭐 일본산 간장 비싼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사용하는 것은 몽고 진간장, 큰 말통으로 판매하는 걸 쓰는데 가격도 굉장히 싸고 부천에서 생산된 몽고 진간장을 사용합니다. 뭐 집에 여러분 진간장 있으시면 그거 쓰시면 돼요. 뭐 특별히 이걸 위해서 이 소스를 위해서 뭐 특별한 뭐 또 비싼 간장을 따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진간장, 국간장은 안 됩니다, 여러분. 국간장이나 그런 풍미가 이상한 간장은 안 되고요. 일반 진간장 사용하시면 돼요. 자, 200ml입니다. 200ml 넣어주고요. 자, 다음. 자, 이건 미림입니다. 미림. 맛술이라고 하죠. 미림인데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은 이런 요리용 맛술이 미림도 있고 미향도 있어요. 근데 저번에 한번 제가 또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미림은 미림이고 미향은 미향입니다. 두 가지 다 같은 맛술이지만 맛과 향이 좀 많이 달라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 그런데 여러분 요 데리야끼 소스 만들 때는 미림을 넣으셔야 돼요. 미림 200ml입니다. 같은 양이에요. 간장하고 같은 양 넣어주시고요. 자, 요거는 청주입니다. 청주. 뭐 정종이라고 하죠. 백화수복인데 좀 백화수복 병은 좀 크잖아요. 근데 큰 거 이 요리 하나를 위해서 큰 거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마트에서 청아나 뭐 그런 비슷한 술 있죠. 이렇게 쌀로 빚은 청주, 그런 청주 넣으시면 돼요. 똑같이 양 200ml입니다. 자, 200ml. 제가 지금 200ml씩 쭉 넣는데요. 여러분 그릇 가게 가시면 이런 계량컵 팔아요. 이런 계량컵. 자, 보십시오. 자, 이런 계량컵을 파는데 여기 보시면 눈금은 180ml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180ml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찰랑찰랑하게 가득 채우면은 아슬아슬하게 200ml가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시중에서 파는 200ml짜리 우유 200ml짜리 우유가 여기 다 들어가요. 그래서 꽉 채우면 200ml거든요. 제가 오늘 재료 준비할 때 간장, 뭐 맛술, 미림 다 이걸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1대 1대1 양이 하나씩 들어간 거죠. 이걸로 기준을 많이 잡아요. 이 실제 일을 할 때도 그거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계란값 뭐 큰 거 복잡한 거 계란 스푼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 이런 거 하나만 준비하시면 충분해요. 자, 들어갔고요. 자, 현재 간장, 맛술, 미림 그리고 그 청주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자 설탕. 자, 설탕 100g이에요. 설탕. 흰 백설탕이면 됩니다. 뭐 어디 거든 상관없어요. 황설탕이나 흑설탕 말고요. 백설탕 100g 다 들어가고요. 100g. 자, 넣고 자, 보시면은 자, 여기 계피입니다. 계피. 일반 계피예요. 그냥 이게 뭐 중량가 달아보니까 한 10g 정도 돼요. 10g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조금씩 쓰려면은 이렇게 파는 데가 없어요. 보통 계피를 많이 파는데 계피라는 거는 사놓고 빨리 안 쓰면 또 이게 향이 날아가고 좀 뭐 안 좋은 결과도 있죠. 그래서 조금 소량으로 쓰시기 힘들면은 여러분 뭐 계피 가루도 있어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계피가루 쓰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약간 좀 소스가 좀 이렇게 맑은 느낌은 안 나겠지만 나쁘지 않아요. 계피가루도 불편하시면 계피가루 쓰셔도 되고요. 계피 10g 넣는데 계피 향을 싫어하시면 빼셔도 됩니다. 계피 향은 뭐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이 데리야끼 소스 쉽게 여러분 상상하시기 쉽게 장어구이 찍어 먹는 장어 구울 때 쓰는 소스 발을 발라주는 소스 거기에 꼭 계피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향이거든요. 그 맛이 계피는 꼭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생강입니다. 생강은 향을 내는 게 중요하니까 대충 얇게 썰으시면 돼요. 40g 정도 좀 준비를 되어 있는데요. 요건 40g인데 개인 취향에 따라서 뭐 50g 넣으셔도 되고요. 뭐 30g 넣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근데 생강은 꼭 들어가줘야 한다는 거. 자, 넣고 자, 파이어 불 땡깁니다. 자, 방금 설탕이 100g씩이나 들어갔어요. 설탕이 밑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이 가열을 하면서 한번 저어주지 않으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설탕이 타버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설탕을 많이 넣는 소스 만들 때는요, 꼭 끓이는 작업을 하게 된다 하면은 꼭 저어주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그 몇 가지 기본적인 재료 넣으면서 뭐 간장 200cc, 뭐 미림 200cc, 청주 200cc 이렇게 딱딱 넣었는데 여러분 이거 솔직히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측정을 해보면은 정확한 200cc는 아니에요. 뭐 201cc일 수도 있고 199cc일 수도 있습니다. 설탕 100g 정확하게 재보면 100g은 아니겠죠. 100.0.001g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99g일 수도 있었어요. 저울이 그렇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세상에 완벽한 숫자는 없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그 계량을 하실 때 1g이나 2g 차이 가지고 막 달달달달 떨면서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설탕을 딱 무게를 쟀더니 101g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1g 덜어내려고 막 숫자 떨면서 막 1g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마시라는 거죠.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대량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소스를 만들 때 10g, 20g씩 오차가 생기면은 맛의 미묘한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소량으로 소스 만들 때 막 제가 레시피 알려드렸는데 뭐 이런 질문 어떤 분들이 하세요. 아우 뭐 선생님 큰일 났어요. 뭐 50g 넣어야 되는데 재료가 45g밖에 없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냥 5g 빼고 넣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자유롭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담이고요. 빨리 끓여야 되는데 자, 끓는 동안 좀 기다릴게요. 지금 약 한 5분 정도 끓였습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은 양이 쫄아버리면은 그 맛이 좀 틀려지니까 너무 그렇게 오랫동안 끓이실 필요는 없고요. 딱 봤을 때 그 양파의 색깔이 좀 변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았을 때 그 생강 향이 진하게 올라올 때까지 충분히 끓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오래 끓여도 10분은 안 넘기셔도 됩니다. 물론 가정마다 뭐 화력이 좀 틀리니까 뭐 화력에 따라 시간 차이는 좀 있을 텐데요. 딱 보셔가지고 양파가 좀 익어서 좀 흐물흐물해진 걸로 보이면 되고요. 계피향, 생강향 좀 올라와주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끓었으면은 자 이제 싹 걸러내야 되죠.
자, 자, 건더기는 걸러내고요. 자, 여기에 나머지 재료를 넣습니다. 자, 이거 물엿인데요. 일반 투명한 물엿이면 됩니다. 뭐 누런 빛깔의 그 메가 물엿이나 그런 거 말고요. 투명한 하얀 그냥 투명한 이온 물엿이죠. 이온 물엿. 그 물엿 넣으시면 됩니다. 불은 계속 살살 끓이는 상태에서 물엿 200g이에요. 200g. 200g 다 넣어 주시고요. 사 저어 주고요. 자, 계속 끓입니다. 물엿까지 딱 들어가면은 소스는 완성이 된 거예요. 맛은 완성이 돼 있는데 보시다시피 좀 많이 묽죠. 소스로 사용하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데리야끼 소스는 좀 뭔가 좀 걸쭉하고 위에 뿌렸을 때 막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좀 진하게 좀 이렇게 딱 고정돼 있을 법한 뭐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진함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맛은 나지만 좀 묽죠 많이. 그래서 농도를 조절해 주는데 농도는 전분으로 조절하겠습니다. 일반 감자 전분이에요. 감자 전분. 감자 전분 20g입니다. 20g. 밥숟갈로 한번 푹 뜬 거예요. 20g에다가 물을 조금 넣을게요. 잘 풀어서 자, 한 번에 확 붓지 마시고요.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저어줘 가면서 조금씩 넣으셔야 돼요. 조금씩. 전분 다 넣고 조금만 끓여주시면 되는데 이때 보시면은 그 전분을 넣었는데도 그 뭐랄까 소스가 좀 묽죠. 당연히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전분이 충분히 들어갔는데도 묽어요. 이 상태로 소스로 쓸 수 없겠다고 생각해서 뭐 전분을 더 넣어서 농도를 더 진하게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완전히 식은 다음에 이게 여기서 전분이 더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히 식은 다음에 뭐랄까 젤리처럼 굳어져 버리죠. 그러면은 여러분 소스로서 쓸 수가 없어요. 어제 뭐 이렇게 뭐 발라서 구울 수도 없고 못 쓰게 되니까 이 정도가 좋습니다. 전분량은 요 정도 들어간 게 딱 좋아요. 그래서 충분히 식혀주게 되면은 딱 그 걸쭉한 진한 소스가 형태가 완성이 되니까 요 정도만 넣으시면 되고요. 전분을 다 넣으신 다음에는 화력을 좀 줄이셔가지고 조금 오래 끓여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는 아니고 한 2, 3분 이상 끓여주세요. 왜냐면은 이게 식었을 때 그 전분이 덩어리로 뭉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스가 좀 뭐랄까 좀 꼴사나워지게 되거든요. 저렇게 매끄러운 소스가 아니라 중간중간 뭐 희어물건한 덩어리가 막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전분을 다 넣은 다음에 좀 이렇게 저어주면서 약간 좀 중간 이하의 화력으로 조금 끓여주셔야 돼요. 3분 정도? 너무 세게 막 끓이지 마시고요. 좀 오래 끓여주셔야 덩어리가 지는 그 안에 들어간 전분이 뭉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지금 제가 2분 정도 자 지금 제가 2분 정도 더 끓였어요. 보시면 상태가 자 굉장히 뭐랄까 벌써 진해지기 시작했죠. 딱 자 이제 불을 끄고 이대로 식히면 됩니다. 이대로 잘 식혔다가 그 여러분 쓰기 편한 뭐 통이나 뭐 소스병이나 이런 데 좀 담아 두신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두고 쓰시면 돼요. 가급적이면은 뭐 냉장고에 넣어두고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가정에서 쓰기 쉽도록 너무 짠맛이 강하지도 않고 뭐 조미료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 화학적인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상합니다. 자체 당도가 좀 높은 편이죠. 좀 달콤한 맛이기 때문에 발효가 일어나면서 술 냄새가 나면서 상해요. 변질이 돼 버립니다. 뭐 약간 변해도 뭐 썩은 거 아니기 때문에 쓰는 데 문제 없긴 한데 좀 이렇게 술 냄새처럼 이렇게 향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변질되기 쉬우니까 가급적이면 병에 담아서 그 냉장고에 넣어두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뭐 어렵지 않은 재료로 간단하게 그 데리야끼 소스를 만들어봤습니다. 이 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뭐 쉽게 아시는 연어덮밥이라든가 뭐 튀김덮밥, 그다음에 롤, 뭐 일반 초밥들. 그 외에 뭐 많은 일식 요리에 상당히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데리야끼 소스가 여러분 가정에 준비되어 있으면은 시장에 나가셔가지고 일반 장어 있잖아요. 장어 사다 뭐 손질해달라고 해서 달라면 주니까 장어 사다가 그냥 후라이 툭툭 잘라서 후라이팬에 대충 구워서 이 소스만 찍어 먹든 뭐 발라서 굽든 그렇게만 하셔도
그 고급 장어 전문점의 맛하고 비슷해집니다. 소스 맛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놀랄 만큼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쓸 수 있는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앞으로 많은 요리 영상을 올리게 될 테지만 이 데리야끼 소스가 많이 등장할 거예요. 중간중간 여러분 제가 어떤 요리를 만들 때 자 데리야끼 소스 조금 뿌리겠습니다 하고 뭐 데리야끼 소스를 뭐 좀 발라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갈 때마다 이 데리야끼 소스 만드는 법을 그때그때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미리 지금 데리야끼 소스 만드는 영상만 따로 준비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많은 요리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